안녕하세요. 윤원석입니다.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를 추진하되 현지 시장에 맞는 현지화를 추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 산업, 문화를 깊숙이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이슈를 전하는 글로벌 트렌드 분석 토크쇼 100점 무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분이 나오면 스튜디오가 환해지지요. 크리스티안.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안 부르거스입니다. 역시 시청자 여러분 대신에 제가 많은 질문 속 시원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할 나라의 그 문화와 경제를 소개하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트라에 근무하는 김재우 차장입니다. 예, 종합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전무로 근무했고 지금 전문역으로 있는 원유준입니다. 오늘 두 분이 소개할 나라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 나라인지 살짝 힌트 좀 주시겠습니까?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우리와 형제의 나라입니다. 삼국시 때부터 우리 관계를 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원유진 씨는? 아시아와 유럽의 다리가 되는 나라입니다. 크리스티안. 어느 나라 같아요? 감이 잡힙니까? 이게 형제의 나라라는 말을 그렇죠, 나오는 그래도. 순간에 왠지 알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2002년 월드컵 당시 기억 많이 나시죠? 바로 형제 국가로 저희가 응원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지중해의 꽃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곳, 터키입니다. 터키에서는 이 터키에서나 또는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욕설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돈이나 상품권 같은 거를 선물로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프랑스, 중국, 다음에 세계 3대 음식으로 이렇게 티를 마시는 그런 문화도 전 세계 그 차 소비량이 1위일 정도로 터키의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터키는 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런 이 관문인 나라입니다. 두 분, 그 본인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재호 씨는 코트라에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터키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를 할 당시에 3개월 만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고 아, 그때 2013년에 발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협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행점검의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터키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특히 그 한국 기업들이 이 수출을 위해서 저희 쪽에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원유진 씨는 터키하고 어떤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예, 저는 직장 생활 34년 중 약 절반인 16년을 해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그 터키를 비롯해서 카자흐스탄, 중국 등 실크로드에서 주로 이제 근무를 했고요. 그렇죠. 그게 다 시크로드 예. 국가들이죠. 그 터키는 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17년 2월까지 근무를 하면서 터키를 비롯해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리스를 관장을 했습니다. 네, 그쪽 일대를 전체 이렇게 근무도 하고 관장하셔가지고 아마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터키인들이 한국 하면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크리스티안, 네네. 그 터키 사람들 자주 못 보셨죠? 네, 저는 터키를 못 가봤어요. 네. 못 가봤으니까 좀 아쉬운데 네. 이번에 터키에 대한 어떤 얘기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기대가 되고. 그 네. 터키인들이 한국 분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그러고 코리아를 부를 때 브라더 컨트리 이렇게 부른다는데 두 분들이 현지에 계실 때 이게 뭐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까? 예, 역사적으로 그 터키와 우리는 형제 국가였습니다. 실제로 그 터키 그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알타이 산맥 근처에서 한국과 그
투르크족이 같이 기원을 해서 그 울란바토르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함께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 한민족은 그 동진을 해서 한반도로 남하를 했고 그 투르크족은 서진을 하면서 위구르,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카자크,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을 거쳐서 10세기, 11세기에 지금의 소아시아 반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그 지난 시절에는 그 흉노족과 우리 고조선이 연합을 해서 중국에 대항을 했고, 그랬었죠. 예, 네. 그다음에 수당 시절에는 당시 그 투르크족 명칭이 부족 이름이 이제 돌골이었는데 돌골족과 고구려가 연합을 해서 이제 대항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나라 때문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그 터키와 우리는 고조선 때부터 이어진 형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국가라는 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아, 그럼요. 고조선 예, 예. 또 이 고구려, 삼국 뭐, 시대, 삼국시대, 예. 그때 같이 이렇게 어울렸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형제 나라라고 부를 만해요, 그죠? 네, 오래됐네요. 네. 우리 김재우 씨도 있을 때 브라더 컨트리 네. 또 터키가 우리 김재우 씨한테 주는 의미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터키는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한국 전쟁 당시에 UN 16개국에 참전을 해서 그렇죠. 참전 국가죠. 네, 네.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을 했습니다. 아, 그 당시에 아마 사상자도 많이 났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무려 15,000명이 파병돼서 약 3,000명 정도가 사살이 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왔군요. 예.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터키의 문화, 경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터키 하면은 동서양, 역사와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이야기 또 유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여러 곳이 있지만 좀 여기는 꼭 한번 소개해 주고 싶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좀 말씀해 주시죠. 터키의 관문이라고 하는 이스탄불에는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서기 500년대에 지어졌는데 그로부터 1000년 동안은 가톨릭 교회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슬람 지배하에는 400년 동안 이슬람 사원으로 마지막으로 최근 100년은 박물관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명소입니다. 그렇죠. 저도 가봤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슬람도 돼 있고 또 이 천주교 성당 이런 것도 같이 혼합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고 그러죠. 네, 특히 이슬람은 이 유물을 보통 훼손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성당만큼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네. 훼손하지 않고 그렇게 동서양의 문명과 두 종교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스탄불이 예전에 뭐 비잔티움, 뭐 콘스탄티노플, 뭐 이렇게 이 역사적으로도 이름이 불려 있었어요. 그러면 터키가 이제 이런 문화도 찬란한데 또 이게 비싸다 보면 그 티를 마시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깊다. 그런데 실제 그런 거 느끼셨나요? 예, 그 터키 차사락이 대단합니다. 터키에서는 그 차를 차이라고 부르는데요. 차이. 예. 네. 그 전 세계 그 차 소비량이 1위일 정도로 1년에 한 2, 3kg 정도 소비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할 때나 담수할 때 그 차를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래처 상담을 할 때도 그 뭘 마시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차이라고 대답을 하면은 그 문화적으로 상당히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쪽이 상당히 반가워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 서로 좋아하는 차를 같이 마시면서 이런 비즈니스 상담하면 효과가 있겠네요.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포츠도 아마 이렇게 공감하는 주제인 것 같은데 뭐 예전에 우리 이율용 선수가 터키 그 프로 축구단에서도 있었고요. 네네. 최근에 김연경 씨 있죠. 아, 있죠. 네. 프로 그 터키도 배구단에서 아주 1위 달리는 팀에서 네네. 활약하는데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할 때도 터키 인기 스포츠 이 얘기하면 좀 술술 풀리지 않습니까? 예, 터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축구 사랑입니다. 축구. 예. 네. 터키 축구 리그를 슈페리얼 리그라고 부르는데 갈라타사라이, 베식타시 그리고 페네르바체가 3대 축구 명문 구단입니다. 터키가 월드컵에 올라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본선에 진출하면 쉽게 8강을 가는 나라인데요. 터키가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월드컵 본선 시드를 아시아 쪽으로 갖지 않고 유럽에 남겨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터키가 축구 사랑 및 실력이 뛰어난 아, 그렇군요. 터키 비즈니스들을 하시는데 이 비즈니스 문화, 이런 비즈니스 문화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기업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이제 만드는데
좀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법인을 이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당연히 입출금이나 계좌이체, 환전까지도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데요. 터키에는 일일이 서류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 본인들이. 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터키는 테러 이런 단체들이 좀 많이 생겨서 터키 정부에서 내가 테러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터키하고 이런 행정을 할 때는 기간을 우리가 예상보다는 한 뭐 2배로 생각하고 이런 절차를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원효준 씨는 비수 협상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뭐 현지 법인장도 하셨으니까 아마 많은 계약도 하셨는데 그 비즈니스 할 때 뭐 개혁의 주의에 대한 사항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과거에 그 중국하고 이제 카자흐스탄하고 근무를 했었는데 그 터키의 협상 방식을 보면은 중국보다는 그 러시아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처럼 뭐 끈질기게 가격이 타결될 때까지 그 뭐 설득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 네. 러시아처럼 일단 자기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거기하고 좀 거리가 멀면은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터키와 거래를 할 때는 그 초반부터 그 상대방이 좀 그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시장에 가면 막 부르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사요 그러면 따라와가지고 뭐 반값 뭐 이렇게 하는데 터키에는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안 통해요. 예. 아, 예. 그런 거 아주 쓸모있는 정보네요. 터키 속담에 집이 아니라 이웃을 사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웃과의 돈독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터키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속담인데요. 터키와 돈독한 관계 이런 걸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백전무패가 선정한 금기사항 랭킹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식사할 때 특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식사 예절이 좀 있습니까? 터키에서 식사 예절은 우리하고는 비슷하지만 특히 그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는 도중에 식기 즉 이제 포크나 나이프를 그릇에 올려두면 바로 치워버리는 포크나 나이프를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겠네요. 원효준 씨도 이제 이 다양하게 비즈 이렇게 할 때 그 터키 파트너 많이 만나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 식문화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하고 터키의 식문화 뭐 좀 차이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직원들이 한 20명 됐는데 그 저녁 회식을 하게 되면은 그 터키 식당보다는 그 한식당 가기를 원해서 그 한식당에 가서 소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저녁 회식을 하는데 그 보통 이 사람들이 그 등심이나 차돌박이 같은 거를 한 사람당 한 5인분 정도 먹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 평상시에 그 보드카라든가 40도짜리 그 라크라는 정통주를 마셔가지고 그 요새 그 소주 뭐 20도도 안 되는 거는 아주 물 마시듯이 1인당 몇 병씩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명이 회식을 가면 거의 뭐 180만 원 이상 뭐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먹는데요. 네. 예. 물론 이제 뭐 그 이상 버니까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 터키 사람들이 상당히 그렇게 그 풍요로운 식생활을 즐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 터키 분들하고 식사할 때는 포크 나이프 절대 올려놓지 말고 네네네. 또 음식을 먹을 때는 풍요롭게 하니까 이 주문도 적당히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근데 크리스티안 씨, 예, 예. 터키 음식이요. 프랑스, 중국, 다음에 세계 3대 음식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대요. 그래요? 네. 굉장히 다양성이 많은가 봐요. 그러게요. 세계 3대 음식이라고 불릴 정도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에 이제 케밥을 손꼽을 수 있는데요. 케밥은 얇게 썬 소고기나 양고기, 닭고기를 점여서 구운 요리입니다. 이 케밥 종류만 해도 수십 종류가 있고 우리처럼 터키의 지역별로도 매우 다양합니다. 피데라고 피자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터키 사람들은 이태리 피자가 터키 피데에서 유래한 터키 피데가 그 피자의 원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 피자보다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근데 그 터키 사람들이 피데도 많이 먹지만 피자도 많이 좋아해서 먹는데 보통 그 피자를 1인당 한 판씩 나눠 먹는 음식이 아니고 1인당 한 판씩 먹는 그렇게 좀 많이 좀 먹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안 들어보셨으면 터키 3대 음식인데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0점 무패 금기사항 랭킹 5 4위입니다. 크리스티안 씨, 예, 예. 종교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그 멕시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이제 가톨릭이다 보니 저의 대부분 가톨릭이죠. 가톨릭 가족에서 제가 왔습니다. 네. 아마 그 터키는 대부분이 이슬람교도라고 이렇게 네.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근데 그 터키 계셨지만 뭐 종교의 자유 이거 헌법에서도 대부분 보장하고 있고 터키도 그런데 무신론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게 현재 계실 때 좀 느꼈나요? 예, 터키는 이슬람 국가지만 1961년에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몇 안 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원래 이슬람 경전인 쿠란, 한국에서는 오히려 코란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쿠란이 정식 명칭이고요. 쿠란. 예. 쿠란은 본래는 아랍어 이외에는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유일하게 번역본이 터키어 본으로 될 정도로 자유를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슬람이 99%지만 그 우리의 유교와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이러한 이슬람 종주국보다는 예. 좀 종교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약간 네. 문화 관습적인 그런 아. 종교라고 볼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무신론에 대해서는 약간은 금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 불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 터키에서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슬람교도가 이제 이 생각보다 그 종주국인 사우디나 중동 국가보다는 좀 약간 완화된 거라면 그 라마단 기간에 거기 계셨죠?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우디의 라마단과 그 터키의 라마단 이 관습이 좀 다릅니까? 예. 9월 한 달 동안 그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그 식사뿐만 아니라 물, 뭐 담배, 뭐 그런 것까지 그 금하면서 그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이 되면은 새벽 4시에 그 해가 뜨니까 새벽 4시에 부터 밤 9시 정도까지 금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있었던 그 이스탄불은 아무래도 큰 도시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만 라마단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은 그 첫날하고 끝날 때만 금식을 하고 그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라마단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이슬람 사람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으로서 내가 거의 터키에 갔는데 그 라마단 만약에 그렇죠. 제가 따라 할 필요가 없겠죠, 일단. 만약에 다른 종교일 경우엔. 뭐 따라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 이제 여행자라든가 노인, 뭐 그다음에 환자, 어린아이들, 임산부, 그다음에 여행자, 뭐 그런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할 필요가 없고요. 외국인도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식사를 하려고 해도 그 상당수의 식당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밥을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하고 싶어도 네. 예.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네요. 네. 그래도 그 터키에서는 이슬람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종교 얘기를 좀 피하는 게 그럴 때 도움이 좀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100점 무패가 선정한 금기사항 3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100점 무패 금기사항 랭킹 5 3위입니다. 터키 사람들이 그 찾아온 손님을 매우 중요시 한답니다. 그 멕시코도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있죠. 네. 두 분께서는 현지 생활하면서 이제 많은 터키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보셨죠? 예. 그럴 때 이 손님 또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의 뭐 선물을 자주 주고받고 한다는데 두 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터키인들은 대체로 이제 작은 선물을 주는데요. 아, 네. 로쿰이라고 하는 달콤한 젤리를 또 선물로 많이 줍니다. 아,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들. 예. 네. 그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은 이제 보통 터키를 방문할 때 작은 기념품 같은 게 좋을 것 같은데요. USB 메모리나 네. 특히 요즘은 아이돌이 그려진 그렇죠. 포스터, 예, 네. CD 포스터, 같은 거, CD. 예, 아주 좋은 선물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거절하거나 되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 터키 사람들이 그 명예와 겸손을 중요시하는데 만약 그 되돌려 받게 되면 이제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고요. 그다음에 자기 정성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대접을 받을 때는 바로 뭐 승낙을 하면 안 되고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거절한 다음에 괜찮은데 뭐 정 그러시다면 하고 그때 이제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이나 상품권 같은 거를 선물로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뭐 수입이 얼마냐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도 금기사항이고요. 그 혹시 터키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는 어떤 특별한 선물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최근에 이제 한류 열풍이 많이 불어서 화장품류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터키가 특히 이제 유럽 쪽 문화를 많이 받아서 색조 화장은 강한데 네. 우리나라의 강세인 기초 화장 쪽, 특히 피부를 생각하는 이런 부류는 터키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100점 무패 금기사항 랭킹 5 2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터키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뭐 알타이 민족 동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아마 현재 계실 때 터키 분들이 초대해서 손님으로 뭐 간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초대받았을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터키 가정을 방문할 때 보통 신발을 벗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 그거 우리하고 좀 비슷한 문화 예, 같네요. 비슷한 문화입니다. 네네. 예. 특히 이제 신성한 이제 사원 이런 부분은 대부분은 신발을 벗어야 하는데요. 터키의 가정집은 우리와는 조금 달리 현관이 움푹 패여 있지 않고 팽팽한 편인데 이제 그 카페트가 대부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카페트 위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넣는데 이 신발에 이렇게 관련된 또 금기해야 되는 스토리가 좀 있습니까? 예, 신발을 벗을 때 절대로 신발을 겹쳐놓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불운이 따른다고 믿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지방을 넘을 때도 그 왼발부터 넘으면 안 된다는 이제 금기가 있고요. 왼발로 넘으면 예. 안 된다는군요. 네.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할 때는 그 좋은 말로 하면은 그 악령이 회복을 놓는다고 그래서 그 마샬라라고 그 알라의 보호가 깃들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마샬라. 확실히 다르네요. 이거 상당히 우리하고 좀 다른 네네네. 그런 또 미신도 좀 있어요. 그죠? 네네네. 네. 실제로 그 터키에서 그 손님과 작별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 안전한 여행 대시란 의미에서 그 물 한 바가지를 땅바닥에서 이렇게 쏟는 그 풍성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풍속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네. 있는데 이게 모르면 한국에서 약간 재수 없다고 할 때 것처럼 막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거 그거 좀 오해. 물 뿌리는데 네네네. 아주 좋은 뜻으로 했는데. 네네네. 좀 오해할 만한 내용이네요. 네, 잘 공부해 가야겠네요. 네, 크리스티안. 네. 상대 문화를 존중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네, 저희가 존중해야지 상대방도 저희 존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00점 무패 금기사항 1위 알아보겠습니다. 100점 무패 금기사항 랭킹 5 1위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티안. 네네. 이거 이렇게 하면 대부분 어디서든 오케이. 오케이죠. 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두 분 유럽 표시가 터키에서는 이게 좋지 않다는 의미로 통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요즘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닌 우리 비즈니스맨들은 이 OK 표시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이 터키에서나 또는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욕설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그 정도입니까? 욕설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군요. 네. 대신 터키에서는 훌륭하다, 좋다라고 말을 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손바닥을 보통 몸에 올리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요? 뭐 요렇게. 이렇게. 요게 좋다. 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제스처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왜냐면 요렇다. 이거는 그 굉장히-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시면 이게 여기예요. 그렇죠. 역시 나라마다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보니까 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제스처, 그렇죠. 관습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터키에서 이렇게 하는 제스처 말고 또 꼭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할 때나 식당에서 행사를 할 때는 남녀가 따로 앉지 않고 그 자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남녀를 좀 구분해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건 꼭 새겨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김지호 씨는 한국에서 손님들, 출장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좀 좋은 팁 좀 알려주시죠. 보통 공항에서 도착하면 최소한 환전을 해서 이제 택시를 타는 게 좋은데요. 우리처럼 택시가 카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그럼 카드가 안 되는군요. 예, 그러면 어떻게 지불하나요? 꼭 터키 이제 현지 돈으로 보통 지불을 하게 되고요. 네. 달러가 있는 경우는 바가지를 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키 가셨을 때 외국인 입장이 돼버리시잖아요. 분명히 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아이들과 같이 이제 아이들 이 학부모 집을 방문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제가 터키 인접 국가인 그리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좋은 반응을 보였더니 터키 사람들은 또 그것을 약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터키와 그리스는 우리나라의 한일 관계 같은 약간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반응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그 터키인들의 그 애국심이라든가 국기에 대한 사랑은 진짜 대단합니다. 그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다 그 느끼시겠지만은 그 지방을 가서 그 지방을 가든 아니면은 그 도시에 가든 그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아니면 배를 타든 간에 10분마다 그 휘날리는 터키 국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 터키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에 대한 중용심이 대단해서 터키에 가시기 전에 그분에 대한 그 전기를 읽거나 그 연구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 존경받는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외국인이 해준다. 네. 상대방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맞겠죠. 네. 낯선 이방인에게도 친절을 베풀 만큼 이웃 간의 돈독한 정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터키 문화라고 합니다. 정 많고 인심 좋은 형제의 나라 터키. 글로벌 트렌드 분석 토크쇼 100점 우패에서는 터키의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터키 문화에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앞으로 우리 더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우리 네. 문화를 지금 알아봤는데 네네. 상당히 우리가 몰랐던 거 또 매력적이지 그렇죠. 않아요? 네네네. 근데 맞아요. 터키가 또 광활한 이 국토도 갖고 있고 네. 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관문이래요. 네. 경제 궁금하시죠? 그렇죠.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으니까 오늘 마지막 아니겠죠? 아니죠. 당연히 오케이. 두 분. 이 경제가 상당히 진짜 이 중점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이 좀 기대되는데 두 분 좋은 정보 많이 주실 거죠?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글로벌 트렌드 분석 토크쇼 100점 무패에서는 더욱 생생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